자, 지금 보면은 어떤 시스템이 다음과 같은 입출력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된다라고 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 이와 같은 2차 미분 방정식의 형태로 주어졌어요. 그리고 물론 지금 이제 요 XT가 이제 입력에 해당하는 거고 지금 YT가 이제 출력에 해당하는 건데 지금 출력에 대한 2차 미분 방정식으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요거를 우리가 좀 정리를 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시스템에 xt equal exponential minus t ut라고 하는 형식으로 지금 입력이 주어졌을 때 그때의 출력 yt를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사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푸는 방식이 아직까지는 좀 익숙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 풀이 그러니까 요런 문제 유형이 꽤 많이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니까 잘 봐두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험의 치팅 페이퍼 그러니까 지난 중간고사와 동일하게 한 장, 앞뒤로 한 장 허용해요. 그래서 뭐 지금 여기 뭐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같은 경우, 마이너스 t ut 같은 경우에 어떤 식으로 x 오브 j 오메가를 구해줘야 되는지 뭐와 관련된 테이블들 있잖아요. 그 테이블들을 여러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다 좀 적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은 형태가 되는데, 자, 먼저 우리가 뭘 구해볼 거냐면 문제에서 요구하진 않았지만 요 HT, 임펄스 응답을 한번 구해볼게요. 우리가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 있고 지금 우리가 배운 게 당연히 프레 트랜스폼이니까 이거를 그냥 여기다가 뭐 지금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UT를 대입해서 구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고 프레 트랜스폼을 어떻게 하면은 이용할 수 있는지를 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위에 써 있는 것과 동일한 식이 여기 쓰여져 있어요. 2차 미분 방정식 형태로 쓰여져 있고 자, 이거를 우리가 자, Y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을 Y 오브 J 오메가 그리고 XT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을 자, X 오브 J 오메가라고 정의합시다. 자, 그러면 이거를 이용해서 자, YT에 대한 두 번 미분한 거예요.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의 그 프로퍼티를 배워서 알고 있죠. 자, 한 번 미분할 때마다 J 오메가가 앞에 곱해지는 형태였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얘는 두 번 미분되었으니까 J 오메가가 두 번 곱해지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 Y 오브 J 오메가는 뒤로 묶어져 있고 앞에 있는 게 J 오메가의 전체 제곱이 지금 두 번 미분한 것에서 나오는 어떤 프로퍼티에 의한 변형이에요. 자, 그다음에 자, 한 번 미분된 거고 여기 앞에 4라는 웨이팅 팩터가 있으니까 4 곱하기 J 오메가가 나오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는 그냥 4가 나오면 되고 그래서 자 여기 J 오메가의 전체 제곱 그다음에 4 곱하기 J 오메가 그리고 4라는 게 나왔고 전체에 Y 오브 J 오메가 곱해졌고 자 XT라고 하는 이거는 지금 X 오브 J 오메가로 지금 변형이 되어서 나올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자, 주파수 응답을 구할 수 있어요. 주파수 응답은 우리가 프레 도메인,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입력분의 출력으로 구하게 되면 그게 주파수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파수 응답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이 임펄스 응답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H 오브 J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자, 지금 이와 같은 관계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것을 위에서 우리가 구했던 식에 대입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표현되는데 이거를 자, J 오메가로 놓고 풀면은 좀 가끔 헷갈려요. 그러니까 이게 J랑 오메가의 곱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간단한 팁을 주면 우리가 그냥 이거를 J 오메가로 놓지 말고 얘를 뭐 헷갈리지 말고 뭐 A나 뭐 S나 그런 식으로 놓고 풀면 조금 더 풀이가 편해요. 알겠죠? 자, 그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에 S제곱 더하기 4S 플러스 4로 표현되게 되죠. 그러면 이것이 자, S 플러스 2의 전체 제곱으로 되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J 오메가 플러스 2의 전체 제곱분의 1로 표현이 돼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도 돼요. 그렇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정의에 의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번 연습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VT라고 하는 그냥 임의의 어떤 신호를 이렇게 정의했어요.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플러스 2t 곱하기 ut로 정의했어요. 그러면 이거의 프레 트랜스폼 결과가 자, 2 더하기 j 오메가 분의 1로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내용이죠. 뭐 우리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at 뭐 ut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을 배울 때 제일 먼저 나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자, 요 형태로 되는 것이 지금 나왔어요. 그리고 자 보면은 얘랑 얘를 비교하면 분모가 제곱이 되어 있다라는 것만 제외하고는
유사한 형태예요.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적당히 변형을 해서 분모의 제곱 형태가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겠지.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얘를 한번 미분하면 오메가에 대해서 미분하면 분모의 제곱분의 이거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미분 마이너스 1에 대한 미분 뭐 그런 식으로 표현되게 되죠. 맞나? 순서가 맞나 모르겠다. 아, 얘에 대한 미분 마이너스 이거에 대한 미분이 되겠지.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분수 함수에 대한 미분과 관련된 식으로 바꾸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와 같은 형태로 만들어져요. 제곱 형태, 우리가 원하는 제곱 형태가 나왔고 지금 원하지 않는 이것이 있는데 이건 우리가 변형하면 되겠죠. 그렇죠? 오메가에 대한 함수가 아니라 단순한 스케일링이에요. 스케일링이기 때문에 이만큼을 우리가 변형시켜주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여기서 다루고 있는 선형 시스템, LTI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리니어리티를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도 스케일링은 그냥 뭐 더하고, 아니 그러니까 곱하고 나누는 걸 하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얘에 대한 프로퍼티를 보는 건데 지금 오메가에 대한 1차 미분이에요. 오메가에 대한 1차 미분일 때 그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마이너스 JT가 앞에 곱해지는 형태로 바뀌어요. 프로퍼티에서. 자 그러면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마이너스 J가 여기 있고 여기도 지금 마이너스 J가 있으니까 이거를 우리가 양쪽에서 없앨 수 있죠. 왜냐하면 선형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 여기서 마이너스 J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나면 자 T 곱하기 VT라고 하는 것이 지금 2 더하기 J 오메가의 전체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결과가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이것에 대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구하게 되면 그게 T 곱하기 VT가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H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구했으니까 그것의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가 결국은 자 임펄스 응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펄스 응답을 구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아까 우리가 VT를 어떻게 가정했었냐면 문제에서 자 여기 이런 식으로 VT를 가정했었으니까 이거를 대신 넣어주게 되면 자 임펄스 응답을 구하라고 했을 때 자 이와 같이 구해져요. 자 지금 임펄스 응답을 이렇게 구했는데 이거를 또 이제 뒤에서 이제 뭐 우연히도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자 여기 있는 얘에 대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 된 결과가 t 곱하기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2t 곱하기 ut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 기억하고 뒤로 넘어가 봅시다.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yt를 구하라는 거죠. ht를 구하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yt를 구하러 가볼게요. 자, 지금 사실 이 문제가 우리가 배웠던 거를 거의 다 써야지 풀 수 있는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보면은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xt에 대한 거 그리고 지금 그러니까 앞에서 구한 게 아니라 문제에서 주어진 문제에서 xt를 자 이와 같이 넣자라고 했었죠. 입력 xt를. 그리고 이것에 대한 프레 트랜스폼 x 오브 j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자 앞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것과 마찬가지로 1 더하기 j 오메가분의 1로 돼요. 그러면 자 y 오브 j 오메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구해야 되는 게 yt잖아요. yt를 구해야 되는 거고 지금 우리가 당연히 프레 트랜스폼을 이용하겠다고 했었으니까 스펙트럼 상에서 구하고자 했었으니까 자,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x 오브 t와 h 오브 t의 컨볼루션을 구할 수 있죠. 우리가 방금 전에 h 오브 t도 구했어요. x 오브 t가 주어졌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컨볼루션에 자신 있다고 하면 자, 얘를 이용해서 구해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돼요. 근데 사실 뭐 적분하면서 막 컨볼루션까지 계산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방법을 하냐? 우리가 자, 이 컨버전을 직접 계산하지 않고 곱으로서 그러니까 곱셈으로서 계산하고자 도입한 게 푸리에 트랜스폼이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y 오브 j 오메가의 입장에서는 자, 그러니까 x 오브 j 오메가와 h 오브 j 오메가의 그냥 단순 곱으로 표시할 수 있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h 오브 j 오메가를 이미 구했어요. 그렇죠? 지금 보면은 앞에서 보면은 h 오브 j 오메가가 여기 이렇게 있잖아요. h 오브 j 오메가 이미 구했고 x 오브 j 오메가 지금 여기 문제에서 주어졌고 그러면 그 둘 간의 곱으로서 표현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y 오브 j 오메가 구해졌어요. 자 그럼 이거를 우리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버스 프레 트랜스폼을 해서 y 오브 t를 여기 있는 것처럼 y 오브 t를 구해야 되는데 한 번에 구할 수가 없어서 우리가 이때 어떤 식으로 하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문제가 주어졌을 때 이걸 우리가 어떻게 풀이를 하느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예전에 우리가 이제 회로 두 번째 강의에서도 했던 것처럼 이제 partial fraction expansion 부분 분수 전개였나 한글로 하면 예 그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자, 지금 중요한 거는 얘예요. 지금 2 더하기 j 오메가분의 전체 제곱은 얘 1차항과 2차항이 나와야 된다는 이 부분만 주의하면 돼요. 부분 분수 전개법에 의해서는. 그래서 j 오메가 더하기 1분의 a 그리고 j 오메가 더하기 2분의 b 더하기 j 오메가 더하기 2의 제곱분의 C로서 우리가 식을 정의하고 여기 있는 A, B, C를 각각 구해주면 되죠. 자, 요 풀이법에 대해서는 아마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익숙해졌을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첫 번째 양변에다가 J 오메가 더하기 1, 그러니까 이 분모에 있는 이 J 오메가 더하기 1을 곱해줘요. 그러면 지금 좌변에는 Y 오브 J 오메가에 J 오메가 더하기 1이 곱해진 형태가 되고 그리고 우변을 보면은 지금 일단 얘는 없어지게 되는 거죠. 일단 얘는 없어지게 되는 거고 아니 없어지는 건 아니고 A만 남게 되지 참. 없어지는 게 아니라 A만 남게 되고 그리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느냐. J 오메가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해줘요. 그러면 거기서 A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렇죠? 여기 보면은 여기 J 오메가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2랑 더해져서 요 값이 1이 되고 그리고 얘네들이 다 없어지고 남는 게 A죠. 그래서 A 이퀄 1이 나와요. 그럼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제 양변에다가 J 오메가 플러스 2의 제곱을 곱해줘요. 그러니까 좌변과 우변에 각각. 그러면은 지금 이와 같이 자, 지금 요 식을 정리하게 되면 자, J 오메가 더하기 1분의 1이라는 식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 오른쪽의 식이 이와 같이 정리가 돼요.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C가 남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J 오메가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줘요. 그러면 자, 얘 없어지고 얘 없어지고 자,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니까 마이너스 2 더하기 1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래서 C 이퀄 마이너스 1이라는 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B 값을 구해야 되는데 B 값을 구할 때는 우리가 J 오메가를 그냥 J 오메가 플러스 2를 단순히 곱해주면 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 뭐 우리가 J 오메가 플러스 2를 곱해주겠다는 얘기는 J 오메가 이퀄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항들을 지워주겠다는 얘기인데 지금 여기 있는 얘가 분모에 여전히 남게 돼요. 그러면 분모가 0이 되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자, 이 경우에는 자 여기 2번의 식을 한번 미분을 해요. 미분을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위에 있는 요 식을 한번 미분하게 되면 지금 여기 아래에 정리된 것처럼 식이 나오게 되고 자, 이 식에다가 지금 J 오메가 이퀄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B 값이 지금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계산을 하면 된다. 그래서 자,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위에서 지금 A, B, C를 다 구했으니까 A, B, C 값을 구해서 계산하게 되면 자, 지금 여기 각각에 있는 이 형태들이 우리가 처음 봤었던 이 형태들과 유사한 형태들인 거죠. 그래서 이 형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값을 계산하게 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t 그리고 exponential 마이너스 2t 그리고 자, 우리가 앞에서 구했었던 h of t와 같은 형태가 여기 써 있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프로젝트 트랜스폼 결과는 자, 아니 인버스 프로젝트 트랜스폼 결과는 t 곱하기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든다. 그리고 마지막에 있는 이 ut라고 하는 거는 자, 범위를 그러니까 제한시켜주는 그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답이 쓰여지면 돼요. 자, 뭐 어렵다면 어렵고 단순하다면 단순한 문제인데 우리가 배웠던 모든 게 다 동원된 뭐 나름 굉장히 좋은 문제 중에 하나예요. 예. 자, 혹시 여기 1번 문제에 대해서 좀 질문이 그러니까 몇몇 학생이 질문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이거는 맞춘 학생이 없었던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로는.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잘 이해 안 되는 부분? 자,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다음 문제는 비교적 쉬웠어요. 비교적 쉬운 문제고 사실 문제를 딱 보면은 겁먹게 되어 있어요. 뭐 x1도 있고 x2도 있고 갑자기 뭐 오메가가 1000도 나오고 1000파이도 나오고 2000파이도 나오고 근데 막상 생각해 보면 굉장히 단순한 라이키스 샘플링 시어렘에 대한 개념을 잘 알고 있냐를 물어보는 문제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출력 신호 YT라고 하는 거는 자, 각각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 X1T와 X2T의 합성으로 만들어진다. 자, Y1T가 그냥 YT구나. 자, 문제에서 지금 얘기하는 게
yt라고 하는 신호가 자, x1t와 x2t의 합성을 이루어준대요. 자, 그럼 그게 무슨 얘기일까? 자, 타임 도메인에서의 신호의 합성은 x1t와 x2t의 컨버루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요 스펙트럼은 x 오브 j 오메가와 x1 오브 j 오메가가 x2 오브 j 오메가의 곱으로서 표현이 가능하죠. 그러면 봅시다. 자, x1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게 자, 0의 값을 갖는데요. 언제? 오메가가 1000파이보다 크면. 그러면 지금 이 x1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내가 잘 모르겠으니까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어진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자, 지금 마이너스 1000파이 그리고 플러스 1000파이 자, 요 구간 안에서만 0이 아닌 값을 갖게 되고 이 바깥의 구간에서는 다 0의 값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밴드 리미트된 그 값이 오메가 m이라고 하는 그 오메가 1의 m으로 합시다. 그게 1000파이가 되는 거죠. x1에 대해서는. 그럼 x2에 대해서 봅시다. x2는 지금 2000파이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2000부터 플러스 2000파이 사이에만 값이 있고 그 외에는 값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x2는 뭐 이렇게 뭐 스케일 좀 애매한데 자 마이너스 2000파이 플러스 2000파이 이렇게 씁시다. 그러면 지금 그 밖에 있는 구간에서는 얘는 0이에요. 그러면 자 요게 x1 오브 j 오메가라고 하고 그리고 요 밖에 있는 게 x2 오브 j 오메가라고 합시다. 그러면 자 x1 오브 j 오메가와 x2 오브 j 오메가에 대한 곱이에요. 그렇죠? 자 지금 그림이 화면에 좀 가려진 것 같은데 자,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x1 오브 j 오메가를 그리게 되면 자, 마이너스 1000파이부터 플러스 1000파이 사이 그리고 x2 오브 j 오메가를 그리게 되면 자 마이너스 2000파이부터 자 플러스 2000 파이 사이에서 값이 존재하게 되고 지금 x1과 x2의 곱이니까 자 얘랑 얘 그러니까 x1과 x2를 곱했을 때 0이 되는 부분에서는 그냥 다 0이 되겠죠. 그러면 y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값은 자 여기 있는 이 사이에서만 어떤 값을 갖는 다시 말하면 자 y 오브 j 오메가가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는데 그 밴드가 얼마로 그러니까 제한된 그 바운더리가 어떻게 형성되느냐 1000파이로 형성이 되겠지.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보세요. 자, y 오브 j 오메가가 0의 값을 갖는 거는 자, 1000파이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000파이보다 작거나 플러스 1000파이보다 큰 구간에서 0의 값을 갖게 되고 그게 결국은 오메가 m을 형성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자, 샘플링 그러니까 나이키 샘플링 CRM이라는 게 오메가 s라고 하는 값이 2배의 오메가 m과 이거보다 크면 되는 거죠. 샘플링. 그러면 지금 여기서 자, 나이키 샘플링 레이트 오메가를 구하라고 한다면 그때 자, 2000 파이를 만족하면 되겠죠. 자, 요거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봅시다. 자, 요거 다시 설명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다음에 그림과 같은 샘플링 시스템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 요거는 얘 잘못 썼어요. 잘못 써서 요건 제외시켜야 될 것 같고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메가 m이라고 하는 지금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가 있는데 그 값이 30파이 레디안 퍼 세크로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은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어떤 거냐면 자, XT라고 하는 입력 신호가 들어갔을 때 거기에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PT라고 하는 임펄스 트레이닝 곱해져서 자, 샘플링이 일어나고 그리고 자, 로패스 필터. 지금 문제에서는 아이디얼 로패스 필터를 얘기했어요. 자, 로패스 필터가 취해진 후에 자, YT라고 하는 신호가 나오는 자, 아이디얼한 신호이기 때문에 이 값이 결국은 뭐 XR의 T와 같은 값이 될 거고 결국은 XT와 같은 값이 나오게 되는 게 문제에서 얘기하는 이 시스템인 거죠. 자, 그러면 지금 봅시다. XT에 대한 스펙트럼이 이와 같이 주어졌어요. X 오브 J 오메가로. 그러면 자, 문제에서 뭐 굉장히 복잡한 얘기들이 많죠. 뭐 로페스 필터가 뭐 HLP의 뭐 J 오메가라고 되어 있을 때 이 주파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자, 컷오프 프리퀀시가 오메가 C로 제한되어 있고 그 구간 안에서는 자, T에 대한 자, 이 이유가 뭐냐면
뒤에서 이제 6번 문제에서 그 필터의 게인을 어떻게 설정해야 되냐라는 건데 지금 이와 같이 설정되었을 때 이 지금 x 오브 j 오메가라는 신호가 xp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를 냈을 때 t분의 1로 스케일 다운이 되죠. 그리고 이거를 다시 그러니까 이 매그니튜드 값이 1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 이득 값이 t인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해주는 결과가 돼요. 그러면 자, 뭐 복잡한 얘기들이 있죠. 그래서 지금 뭐 오메가 C의 최소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 자, 결국은 이거예요. 뭐냐면 자, 오메가 M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밴드 리미티드 된 그 값이에요. 그러면 샘플링 나이키스 샘플링 CRM을 만족하는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면 자, 오메가 S라고 하는 것은 자, 오메가 M 곱하기 2. 그러니까 2배의 오메가 M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 오메가 C라고 하는 요 컷오프 프리퀀시는 우리가 절반의 오메가 S와 같다라고 우리가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이것이 결국은 요 값에 해당하는 거고 그러면 자 이게 오메가 M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죠. 오메가 C가. 그래서 자 오메가 오메가 C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은 오메가 M과 같아져요. 그래서 지금 30파이 레디안 퍼 세크가 나오는 것으로 된다. 자, 복잡한 문제인데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어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것도 이제 비슷한 유형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나이키 샘플링 시어렘만 총 3문제를 내서는 학생들한테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문제가 편중되어 있었는데 자, 그만큼 이게 나이키 샘플링 시어렘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올해도 당연히 이 나이키 샘플링 시어렘과 관련된 문제는 나오겠지. 작년에 내가 3문제 낼 정도였는데 올해 한 문제도 안 나올 일은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자 봅시다. 주어진 신호 XT가 있어요. 샘플링 주기 T로 샘플링 되었을 때 자, 나이키 샘플링 CRM을 만족하기 위한 자, 샘플링 레이트 오메가 S의 최소값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예요. 자, XT 이퀄 지금 사인 파이 T분의 10T로 주어져 있어요. 자, 요거를 우리가 X 오브 J 오메가를 구하게 되면 그 스퀘어 웨이브 형태로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이거를 구할 수 있어야지만 사실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자, 스퀘어 웨이브를 만드는 거는 여러분들이 공식을 가급적이면은 이번에도 뭐 써놓든지 외우든지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주 나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지금 얘에 대한 것이 마이너스 10부터 플러스 10까지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신호가 돼요. X 오브 J 오메가가. 그럼 얘가 오메가 M에 해당하는 값이 되죠. 그러면 자, 오메가 M이라고 하는 게 10이에요. 그리고 자, 잠깐만, 얘 잘못 썼다. 2배의 오메가 M이 돼야 되죠. 샘플 프리퀀시 오메가 S는 2배의 오메가 M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니까 그것의 최소값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오메가 S가 2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을 가져야 되고 그래서 자, 답이 20이 돼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여기 하나 더 있네. 총 4문제를 냈네. 자, 봅시다. 같은 얘기예요. 같은 얘기인데 조금 변형되긴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자, XT라고 하는 것이 뭐 주기 T로 샘플링이 되었을 때 뭐 나이키 샘플링 정리를 만족하기 위한 뭐 이거 최소값을 구해라. 앞에 거와 같은 문제인데 문제 유형이 좀 달라졌죠. 자, 사인 1000파이 T 그리고 코사인 1200파이 T에 대한 합이에요. 그러면 자, 얘가 가지는 그 주파수 스펙트럼이 자, 나이키 샘플링 시어럼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주파수 스펙트럼을 확인해야 돼요. 주파수 스펙트럼이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1000 위치에서 지금 이와 같이 마이너스 그리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J 그러니까 J 파이 참 마이너스 J 파이 안 써졌네. 그리고 여기 1000의 위치에서 플러스 오메가 이퀄 1000일 때 플러스 J 파이의 값을 갖도록 하는 게 지금 사인 1000파이 t에 대한 주파 스펙트럼이죠. 그러면 이 신호는 지금 여기 사인만 보면은 지금 오메가 m이 1000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얘 구간 안에서 그러니까 요 때까지만 신호가 있고 그 밖에서는 자 영의 값을 갖게 되기 때문에 오메가 m이 1000이고 자 코사인 1200파이 t 같은 경우는 코사인 값은 이렇게 양쪽에서 양의 방향으로 뜨게 되죠.
그래서 자, 마이너스 1200 그리고 플러스 1200의 위치에서 파이라고 하는 임펄스가 각각 뜨는 형태로 돼요. 그러면 얘네들의 합은 우리가 리니어리티를 생각하면은 합은 그대로 합이 되죠. 자, 가산성과 비례성은 우리가 성립한다라고 알고 있죠. LTI 시스템을 보기 때문에. 그러면 자, 얘네들에 대한 스펙트럼을 구하더라도 이 두 개는 합이에요. 그리고 합이기 때문에 이것보다 넘어가는 구간에서는 값이 존재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자, 오메가 m 값이 자, 이 오메가 m은 자, 합해진 이 XT라고 하는 신호의 그 주파 스펙트럼이 오메가 m으로 제한되어 있는 그 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게 1200이니까 오메가 s 값은 오메가 s 값은 2배의 오메가 m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되고 그래서 2400이 나온다. 이 정도 강조했으면 이제 이해 다 했겠지. 자, 요 문제가 사실은 좀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최상 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봅시다. 하나씩 보도록 합시다. 지금 보면은 자, 이와 같은 시스템이 있어요. 자, 뭐 일단 입력 신호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죠. 그런데 잘 보면 자, 여기 제곱 있고 여기도 제곱 있고 얘도 2의 제곱으로 처리할 수 있겠죠. 그러면 XT라고 하는 신호가 뒤에 다시 나오겠지만 자, 파이분의 2 곱하기 싱크의 파이분의 2t의 전체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우리가 어쨌든 이거가 이제 싱크 형태니까 스퀘어 웨이브 형태가 될 거고 자, 스퀘어 웨이브 형태에 대한 신호가 지금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갖다가 우리가 뭐 VT라고 보게 되면 자, 지금 얘는 XT라고 하는 신호는 VT와 VT의 곱이에요. 그렇죠? 타임 도메인에서의 곱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멀티플리케이션이라는 게 좀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멀티플리케이션 생각하면 자, 이거는 우리가 푸리어 트랜스폼 하게 되면 자, 2파이분의 1에 자, V 오브 J 오메가 컨볼루션 V 오브 J 오메가로 나타내지겠죠. 자, 요거를 이용할 거예요. 요거를 이용해서 자, 지금 일단 X 오브 J 오메가를 이런 형태로 구할 거예요. 2파이분의 1에 지금 VT라고 하는 이미션으로 놨을 때 그거에 대한 푸리어 트랜스폼 결과 V 오브 J 오메가를 곱하는 컨볼루션하는 형태로 놓을 건데 자, 이거 한번 좀 잘 생각해 봐요. 자, 스퀘어 웨이브들끼리 컨볼루션을 하게 되면 그 컨볼루션의 형태는 삼각 펄스 형태로 나와요. 자, 얘랑 같은 그러니까 얘랑 얘를 서로 컨볼루션 하면 자, 그 결과가 지금 요게 A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A 뭐 마이너스 A 플러스 A의 형태로 된다라고 하면 자, 2배 마이너스 2A부터 2A까지에 대한 요 삼각 펄스의 형태로 나와요. 요거는 잘 기억해둬요. 알겠죠? 자, 델타 함수와 어떤 그렇지. 임펄스와 어떤 임의의 신호를 컨버전을 하게 되면 그 임펄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 임의의 신호가 복사된 형태로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것만큼 자주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스퀘어 웨이브와 스퀘어 웨이브를 컨버전을 하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삼각 펄스의 형태로 나오게 되더라라는 거 잘 기억하면 좋겠고, 자, 문제 풀이는 이제 뒤에서 좀 이어서 할게요. 자, 그래서 지금 X 오브 J 오메가를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그리고 0부터 4까지잖아요. 지금 이 얘기가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4부터 올라가는 거 있고 다시 0 기준으로 4까지 내려가는 요 신호를 계산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내포되어 있어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자, W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자, W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지금 XT라고 하는 신호에 자, 코사인 17이라고 하는 신호가 곱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봐야 될 거. 자, XT라고 하는 신호와 지금 코사인 10t라고 하는 신호의 곱이에요. 그럼 얘는 자, 곱에 대한 프로퍼티죠. 그렇죠? 자, 얘도 마찬가지로 X 오브 J 오메가와 자, 뭐 코사인 10t에 대한 거에 대한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가 되는데 그와 같은 임펄스 두 개 있는 것에 대한 코사인 10t라고 합시다. 요 푸레 트랜스폼 결과와의 컨버전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x 오브 j 오메가가 지금 이 임펄스와 이 임펄스를 기준으로 해서 복사되어서 들어간 형태로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도 구할 수 있겠죠? 자,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 나이키 샘플링의 정리를 만족하는 TS의 가장 큰 값을 구해라. 요거는 뒤에서 해보도록 하고 자, 오메가 S가 뭐 10 레디안 퍼 세크로 정해져 있을 때 자, 로페스 필터의 이득 K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샘플링, 지금 여기 보면은 이 샘플링이 일어나잖아요. 샘플링이 일어나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T분의 1로 스케일 다운이 되고 이거를 갖다가 다시 복원시켜주기 위해서 이 로페스 필터의 게인은 T를 곱해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 T값을 구해주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요구사항이에요. 자, 그럼 요거에 대해서 지금 뒤에서 한번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개념으로 풀면 된다라는 거고. 자, 지금 보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XT라고 하는 신호가 자, 이와 같이 정의가 되어 있고 우리가 이거를 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 있는 요 신호를 요거를 우리가 자, VT, 임의 신호 VT라고 정의를 할게요. 그러면 이제 멀티플리케이션이니까 XT라고 하는 거는 지금 VT 곱하기 VT의 형태가 되는 거고 그거를 우리가 주퍼 스펙트럼으로 가져오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자 멀티플리케이션의 프로퍼티에 의해서 2파이분의 1 곱하기 자 V 오브 J 오메가 컨버전 V 오브 J 오메가로 정의가 돼요. 자 그러면 자 V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이와 같이 자 2에서부터 마이너스 2에서부터 2까지에 대한 스퀘어 웨이브로 정의가 돼요. 그러면 자, 요것들 두 개에 대한 컨버전이에요. 그리고 그 컨버전을 하게 되면 지금 자, 여기 있는 것과 같이 구해져요. 자, 여기 앞에 2파이분의 1이 곱해진 거 잘 기억하고요. 자, 그러면 자, 이게 우리가 구해야 되는 x 오브 j 오메가예요. 그리고 뭐 내가 여기서 계산 안 했는데 이 기울기랑 뭐 직선에 대한 식 구하고 여기 있는 요 직선에 대한 식 따로따로 구하면 앞에서 지금 여기 했던 마이너스 4부터 0 그리고 0부터 4까지에 대한 요 식이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답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한번 계산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 보면은 자 여기 그리진 않았는데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에서 임펄스가 두 개 뜨는 형태로 코사인 앞에 뭐 있지? 코사인 10t가 정의가 되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것에 지금 얘와 그러니까 요 x 오브 j 오메가와 지금 코사인의 컨버전이니까 이 마이너스 10과 플러스 10을 기준으로 지금 요게 복사되어서 들어가죠. 그래서 지금 자,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태가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일단 W 오브 J 오메가까지 구했죠. 자, 그럼 W 오브 J 오메가까지 구했으니까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이 자, 지금 보면은 W 오브 J 오메가가 여기까지 된 거고 여기에 이와 같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구했던 X 오브 J 오메가 그리고 W 오브 J 오메가가 이렇게 그려져 있고 자, 일단 오메가 S를 먼저 생각해 보면 샘플링 레이트를 구하라는 게 먼저잖아요. 세 번째 문제가 지금 나이키 샘플링 정의를 만족하는 TS. 지금 여기는 오메가 S가 아니라 TS의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샘플링 프리퀀시를 확인해 봐야겠죠. 자, W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자, 마이너스 14부터 플러스 14까지 존재하는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예요. 그래서 지금 샘플링 프리퀀시 오메가 S가 자, 2배의 오메가 M으로 계산이 되게 되고 그래서 자, 요 오메가 M 값이 14니까 28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와요. 그럼 오메가 S가 28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자, 오메가 S는 T분의 2파이로 계산되니까 T라고 하는 거는 자, 2파이분의 잠깐만 반대로 T라고 하는 거는 2파이분의 오메가 S로 계산이 되게 되면 되죠. 뭐가 이상한데? 오메가 이퀄 T분의 2파이. 그치. 예, 헷갈렸어. 예.
P는 오메가 S의 속도로 2파를 도는 거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죠. 자, 예,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식처럼 계산이 되게 되고, 그래서 T가 자 14분의 파이보다 작거나 같아져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TS가, S가 빠졌구나. 자, TS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14분의 파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문제에서, 네 번째 문제에서 이때는 오메가 S를 주어졌어요. 오메가 S가 10 레디안 퍼 세컨드로 주어졌고, 그렇게 되면 자, T 콜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오메가 S분의 2파이가 되어서 그 오메가 S 대신에 10을 넣게 되면 자, 5분의 파이라고 하는 값이 나와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우리가 임펄스 트레인을 곱하고 나면 스케일 다운 되는 게 T분의 1로 스케일 다운이 돼요. 그리고 그 t 값이 지금 여기 구해진 거죠. 5분의 파이로. 그러면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그 로페스 필터의 게인은 t를 곱해주면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한 이 값이 우리가 곱해줘야 되는 로페스 필터의 게인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제목이 뭐냐면 디스크리트 타임에서의 데시메이션과 인터폴레이션이라는 제목이에요. 자, 데시메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달리 얘기를 하면 자, 다운 샘플링 혹은 여기 있는 것처럼 서브 샘플링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냐면 자, 샘플링 된 거를 다시 한번 또 샘플링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일종의 압축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보면 자, 서브 샘플링 된 것을 XB라고 하는 신호로 표시했어요. XB라고 하는 신호로 표시됐고 이미 한번 샘플링 된 거를 우리가 XP로 표현했었죠. 자, XP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것을 다시 한번 또 샘플링하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XB의 N으로 표시하게 되는데 자, 샘플링 주기를 N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예로 들은 거는 3일 때와 2일 때가 예로 들어져 있는데 자, 원래 샘플링 한번 된 신호에서 다시 그러니까 두 개 건너 하나씩 샘플링을 또 하게 되면 그때는 n 이퀄 3이 되는 거고 하나 건너 하나씩 샘플링 하게 되면 n 이퀄 2가 되겠죠. 그것에 대한 것을 XB로 봤을 때 자, XB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XP의 자, N의 캐피탈 N과 같은 값이 된다라고 봤을 때 자, 그것이 결국은 자, 임펄스 트레인이 곱해진 형태니까 이것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XB 오브 익스ponential J 오메가라고 했을 때 그때 정의에 의해서 XB의 K에 대한 우리가 프레 트랜스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XB 오브 K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이 관계식에 의해서 XP 오브 KN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그리고 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리가 지금 N이라고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자, N분의 오메가로 지금 바꿔 쓴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XP 오브 N 그러니까 K 곱하기 N을 자, N으로 바꿔 쓰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KN을 갖다가 N으로 바꿨을 때 지금 여기 있는 K 대신에 K 이퀄 N분 그러니까 캐피탈 N분의 스몰 N이 되게 되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K 위치에 캐피탈 N분의 스몰 N으로 치환된 거예요. 자, 요거를 우리가 다시 표현을 좀 바꾸게 되면 자, n에 대한 함수일 때 지금 그러니까 j 곱하기 자, 캐피탈 n분의 오메가에 대한 식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면 이제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뭐냐는 건데 일단은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xb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이것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게 되어서 지금 자, 캐피탈 n분의 n 곱하기 마이너스 j 오메가와 같은 형태로 되게 된다. 그래서 자, 이러한 형태로 되게 된다는 건데 지금 한번 샘플링된 신호가 있고 그것에 서브 샘플링된 신호가 있는데 그것 간의 지금 차이는 한쪽은 오메가에 대한 거고 한쪽은 지금 n분의 오메가로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요 차이만 달라져요. 지금 오메가였던 신호가 자, 캐피탈 n분의 오메가로 바뀐다라는 건데 이게 결국은 지금 그러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비어있는 공간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 봅시다. 그러니까 이게 원래 그러니까 서브 샘플링 된 것이고 여기 있는 이것이 새로 확장된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 자, 오메가였던 것이 자, n 오메가로 바뀐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뒤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지금 xn이라는 신호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임펄스 트레인을 곱해서 xp 오브 n이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었어요. 자, 그 중에서 지금 여기 0으로 표시된 이런 부분들을 제외하고 우리가 서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자, 이와 같이 압축된 신호가 나와요. 그러면 얘를 갖다가 우리가 주파수 스펙트럼상에서 표현하게 되면 자, 이 파일을 주기로 지금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로 나오게 되죠.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오메가 m부터 플러스 오메가 m까지로 지금 밴드 리미티드 된 신호로 나오게 되고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에 대한 구간에서 이제 신호를 보게 되면 자, 이와 같은 형태가 되게 되죠. 자, 그리고 지금 자, 여기서 n 이퀄 3에 대한 신호로 나오게 되죠. n 이퀄 3에 대한 신호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지금 여기 0일 때 그리고 3분의 2파일 때 그리고 3분의 4파일 때 이렇게 지금 신호가 복사되어서 나오는 형태로 바뀌어요. 자, 그리고 지금 여기 하나 더 눈여겨봐야 될 거 지금 n분의 1로 스케일 다운된 거 이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여기서의 오메가 값과 서브 샘플링 된 오메가 값에 지금 n배만큼 곱해지는 형태로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자, 여기 오메가 m이었던 위치가 여기 있는 것처럼 그 캐피탈 N 곱하기 오메가 m의 위치로 바뀌게 되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요 3분의 2파이가 지금 여기서 캐피탈 N 값이 3에 해당되는 거니까 그게 지금 2파이의 위치로 지금 바뀐다라는 건데 자, 요거를 이제 개념적으로 보면 어떤 풀이가 가능하냐? 자, 지금 보세요. 여기 자, 익스포넨셜의 뭐 이런 신호가 있어요. 이거를 샘플링을 했죠. 샘플링을 해서 보면은 자, 지금 자, 우리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거는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 구간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 지금 중간중간 이제 빈 곳들이 생기게 되죠. 그렇죠? 이런 곳들이 신호가 남는 게 그러니까 그 뭐랄까 다 채워지지 않은 게 결국은 뭔가 이렇게 나중에 되면 결국 돈의 문제랑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를 다 채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를 늘려주게 되면 지금 여기 보면은 이 둘 간의 사이에 채워지지 않은 부분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좀 줄어드는 형태가 되는데 물론 남아있긴 하지. 그래서 요거를 갖다가 완전히 없애주기 위한 것이 맨 마지막에 있는 서브 샘플링과 인터폴레이션을 해서 완전히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까지 구간을 채워주는 그런 형태로 만들어지게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기억해야 될 거는 자, 서브 샘플링 하게 되면 그 샘플링 주기 n이 곱해진 그 값으로 요게 바뀌게 된다. 요것만 일단 지금은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을 넘어가 봅시다. 자, 인터폴레이션이에요. 업샘플링인데 우리가 서브 샘플링을 했으니까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원래 신호까지는 아니고 XP에 대한 신호로 바꿔주는 과정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자, XB의 N이라고 하는 지금 서브 샘플링 된, 그러니까 데시메이션 된 신호가 있어요. 거기에 지금 복원을 하기 위한 것이 있고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XN이라고 하는 신호로 바뀌게 된다는 건데 지금 보세요. 자, XB의 N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중간에 한 점씩 0으로 채워졌다는 것은 이 경우는 지금 N 이퀄 2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리고 이 N 이퀄 2인 경우에 지금 이와 같이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XP의 N으로 바뀌었어요. XP의 N으로 바뀌었고 여기에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해주게 되면 XN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지금 여기 보면은 자, 2파이에서 하나 나오고 여기가 뭐 n 결국은 n 곱하기 오메가 m에 해당되는 값이 여기가 되겠죠. 앞에서 봤을 때 지금 밴드 리미트된 신호 요 값을 오메가 m이라고 봤을 때 여기가 n 곱하기 오메가 m에 해당하는 값이 되는 거고 자, 이것을 다시 xp 오브 오메가로 j 오메가로 바꿔주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지금 그 폭이 오메가 m이었던 그러니까 n 곱하기 오메가 m이었던 게 오메가 m으로 n만큼 나눠지는 형태로 되게 되고 자,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에서 지금 나타나졌고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아이디얼 로페스 필터를 취하게 되면 자, 우리가 이런 것들만 남게 되고 지금 중간에 있는 얘네들이 사라지게 되어서 우리가 원래 썼었던 x 오브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를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거를 우리가 업샘플링 혹은 인터폴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압축된,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샘플링이 되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시 압축을 했고 그 압축을 해제하는 과정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게 이제 마지막에 해당되는 얘기인데 지금 보면은 자, x 오브 익스포넨셜 j 오메가라고 하는 신호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마이너스 9분의 2파이부터 플러스 9분의 2파이까지로 지금 밴드 리미티드 되어 있어요. 자, 얘를 자, n 이퀄 9로 지금 다운 샘플링 혹은 서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오메가였던 게 n 곱하기 오메가로 바뀌게 되어서 지금 n 이퀄 9가 아니구나. 9로 할 수가 없구나. 지금 자, n 이퀄 4로 하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것과 같이 이렇게 바뀌게 돼요. 자, 지금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지금 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을 보면은 대부분 다 채워졌어요. 지금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 구간 보면은 자, 비어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쓸데없이 샘플링을 너무 많이 한 거예요. 자, 샘플링이 너무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 지금 이와 같은 현상이 생기게 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비어있는 곳이 결국은 버려지는 그러니까 주파수 공간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줄여주기 위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자, 위에 거에다가 n 이퀄 4라고 하는 값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지금 보게 되면 자, 마이너스 9분의 여기 플러스 자, 마이너스 9분의 8파이부터 플러스 9분의 8파이까지로 되게 되는데 그래도 여전히 자, 요만큼의 공간이 남는 공간이 있어요. 자, 이거를 없애주기 위해서 완전히 없애주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자, 여기서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마이너스 9분의 2파이부터 플러스 9분의 2파이까지로 되어 있던 것을 지금 9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9분의 파이까지의 그러니까 마이너스 9분의 파이부터 플러스 9분의 파이까지의 구간으로 바꿔준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이 지금 2배 곱하기 2배의 인터폴레이션을 하는 거고 자, 그러면 지금 이와 같이 되게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다시 서브 샘플링 자, 9를 그러니까 n 이퀄 9에 대한 그러니까 데시메이션 혹은 서브 샘플링을 하게 되면 지금 자, 마이너스 파이부터 플러스 파이까지의 구간이 완벽하게 다 채워지는 형태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금 빈 공간이 굉장히 많았던 그런 신호가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자, 빈 공간이 전혀 없는 굉장히 효율적인 형태로 바뀌게 되더라. 이게 서브 샘플링 혹은 이제 그러니까 서브 샘플링과 이제 인터폴레이션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채우는 방법이에요.